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글로시한 어떤 타이포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그 타이포를 디자인하는 방법, 그리고 매터리얼 라이팅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그래프에서 모텍스트 하나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저는 에로 VE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들어갔어. 헬베티카 뉴로 해볼까요? 다음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모드를 바꿔놓고요. 세이브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일단 어댑티브에서요, 이거 서브디바이드로 바꿔서 일단 앵글은 90도로 해서 정방향으로 맞춰주시고, 이거는 조금 올려서 이렇게 러프하게 느낌을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에로 VE라고 이름을 적고 하이픈 업스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에로 VE 아웃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캡스에 가서 필렛 캡스를 만들어 주시고 이 정도 세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커브 앵글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모든 이 스타틱 캡, 엔드 캡, 뭐 이런 서브디비전이 들어가 있는 이런 페이스들 이런 쪽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싱글 오브젝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죠. 조금 더 이렇게 세팅을 좀 해줄게요. 조금만 낮춰가지고 이 정도 느낌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오케이. 요거를 커닝을 이용해서 조금 여기 커닝을 이용해서 조금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 정도면은 좀 말랑말랑한 느낌의 구조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텐션을 시켜서 마이너스 90도. 씬 세팅도 하나 들어갈게요. 1920에 80 들어가고요. 앱셀렉티어 카메라 뒤로 잡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S키 눌러서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 바닥 하나 이렇게 깔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사이즈를 크게 그냥 키울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안에다가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일단 엑스레이를 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되겠죠. 이거 하나 카피 코드를 할게요. 이번에는 1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사이즈를 뎁스를 이렇게 좀 줄일게요. 뎁스를 이 정도까지 줄이고 그 다음에 캡스 이렇게 줄여서 에디터블을 하나 할게요. 에디터블 1 버튼 클릭 커넥트 딜리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only select visible elements 언택 하시고요. 이걸로 선택 하셔가지고 이거를 모델링을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델링의 어떤
크기, 사이즈를요. 이 내부에서 좀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Shift 키 누르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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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서 사이즈 이렇게 죽여주시면 되겠죠. 전체 사이즈. 아이고야. 여기 선택해서 unselect, unselect, select, select, unselect. 이렇게 좀 죽여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만 또 선택을 한번 한 다음에 편집질을 좀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아트워크를 만드는 모델링은 좀 손을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걸 작업하든지 간에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일단 줄일게요. 줄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쭉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이 안쪽에다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요. 유리 글로시한 느낌을 조금 더 극대화 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택일이에요. 택일.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가시면 돼요. 제 취향이 이렇다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고 당기고 벌텍스들을 약간씩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레프트 뷰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더 얇아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다 키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트리얼 하나 줘야 되겠죠. 일단 이거는 플로어예요. 플로어는 기본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카피해서 이거는 in은 in, out에서 out 먼저 해봅시다. out 같은 경우는 트랜스페런스틱 해가지고 글라스 효과를 줄게요. 리플렉턴스 같은 경우는 유리 질감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티가 나는 느낌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절할 거니까요. 어차피 그래서 아웃 부분에다 집어넣을게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지금 디폴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쪽 거는 컬러를 끄고요. 트랜스페런스틱 하시고 일단 워터로 해서 컬러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in 렌더링 이렇게 보이죠.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플로어 집어넣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때깔을 내는 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옴니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그냥 주게 되면은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밝아진 느낌 든단 말이에요. 옴니 같은 경우는 야외 조명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곳에서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옴니 자체가 워낙에 가볍고 렌더링을 하는데 옵션 같은 거 설정하는 게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편이에요. 많이 쓰는 편인데 라이터는 뭐 옴니를 쓰면 안 된다, 뭐 실내는 이거 써야 된다, 저거 써야 된다.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은 더 극대화되고 더 리얼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개념이 잡혀 있는 거지요. 작업해서 내가 인테리어 작업하는데 옴니를 쓰면은 이상하게 나온다는 그런 보장 없어요. 예. 인테리어를 뭐 에리어를 안 하면 절대로 안 돼라고 하더라도 옴니를 써서 더 잘 만들 자신도 있고 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그런 뭐 같은 고정관념에 휩싸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보면은 작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옴니는 잘 안 쓰잖아 원래. 에리어는 무조건 써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소리라고 확실하게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이쁘게만 나오면 돼요. 자, 근데 일단 보시면 옴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섀도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정하고 그냥 뭐 이런 것들 좀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이트, 섀도우 같이 이렇게 주죠. 이런 식으로 섀도우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나는 어떤 주목성을 위해서 가시성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씬 자체의 톤 자체를 나는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어떤 그런 씬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인테리어라고 굳이 작정을 하지 말자고. 야외에서도 뭔가 주목성을 줄 수 있잖아. 그런 어떤 라이팅 세팅을 할 때는 옴니보다는 에리어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다만 에리어는 렌더 타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렇게 막 지글지글 자글자글하게 나오는 거는 안티 알리아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세팅을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렌더 타임은 엄청 늘어납니다. 안티 알리아싱을 주게 되면, 특히 이런 글라스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어쩔 수 없다는 거. 자, 요거 라이트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리어로 바꾸겠습니다. 에리어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렌더링을 거는 거다 보니까 잠깐 알리아싱을 끌게요. 작업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축이 하나 생겨버려요. 라이트가 이쪽 이렇게 두 개가 가버리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섀도우도 역시 마찬가지 에리어 섀도우로 바꿔주고요. 디테일즈에서 렉탱글로 돼 있죠. 이 사이즈를 조금 키우고, 보시면 for 값이 있어요. 이거를 inverse scale physically accurate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한쪽을 제가 퍼스펙티브로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고 이걸 G direction only로 바꿔줘야 되겠죠.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쭉 띄워줄게요. 이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레디어스 디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밝기와 관련된 건데, 이거를 조절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디케이 값이 올라가죠. 또 이 상태로 해서 우리 렌더를 한번 걸어볼게요. 아까하고 분위기 좀 다르죠? 그죠? 그죠? 이게 뭔가 그냥 딱 강하게 컨트라스트가 확 느껴지게끔 만들어진 거라면은 요거는 전체적으로 좀 주변도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약간 스팟라이트 같은 느낌처럼요. 주변이 살짝 이렇게 어둑어둑한 느낌처럼 약간 주목성을 갖는 그런 라이트처럼 구성을 해주고 있죠. 요거는 조금 필요해요. 작업하는 게. 거리가 좀 너무 가깝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멀리 띄워주고요. 이렇게. 옴니 같은 경우는 셋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섀도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소프트 섀도우로 주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됐어요? 섀도우가 아까 그 라이트 방향이 달랐어 가지고 어디냐 이 섀도우가 뭐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섀도우가 없었나요?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블러 처리한 것처럼 딱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에리어를 주면 이렇게 돼요. 전멸을 찍은 것처럼 뭐 샘플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accuracy 값과 샘플 값을 올려주시면 돼요. 다시 렌더링 걸어볼게요. 이렇게, 그죠? 부드럽게 확 바뀌죠. 오케이,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아까 디테일스에서도요, 샘플 값 있죠. 이걸 조금 올려주시면 라이트가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케이 값은 이 상태로 해서 조금만 올려볼게요. 그리고 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켜서 이거를 메인이다. 이거를 서브다. 그런 다음에 얘도 똑같이 줄여주시고 이 같은 경우는 컬러를 살짝 전체적인 톤 작업을 위해서 컬러를 살짝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설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섀도우는 끌게요. 섀도우는 한쪽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살짝. 그리고 스페큘러도 끄겠습니다. 스페큘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를 좀 걸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다 됐죠. 보시면은 이렇게 반사판 재질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쉐입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씩 조절을 좀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케이 같은 거 좀 줄여주시고, 줄이고 반사판을 좀 더 세게 줄게요. 150. 이것도 완전히 화이트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점 아까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반사판 같은 걸 드실 때요, 쉐입이 이렇게 딱 잘려서 나오는 반사판, 이게 지금 반사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쉐입이 딱 잘려 보이는 반사판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이 만들어지게끔 반사판을 잘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해서, 그리고 전체 톤을 한 번 더 좀 싹 올려줄 때 많이 쓰는 것들이 이 인피니트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라이트 같은 형식으로 좀 써요. 얘는 위치야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스페큘러 끄고 50 정도로 해서 약간의 컬러를 좀 가미를 시켜줄게요. 이런 느낌이면 좋을라나? 한번 슬쩍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톤을 이렇게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살짝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렌더링. 훨씬 더 그죠? 선명해졌죠. 뭔가 주변 분위기도 꽉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하이드 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어디 갔나요? 그림자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주는 거죠. 앰비언트 어클루전도 어큐러시 값 조절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앰비언트를 준 상태에서 렌더링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런 느낌이 나오죠. 여기까지만 걸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만 보면 되니까 우리는 어차피. 오케이. 그 다음에 accuracy 값 올려주시고 샘플 값도 배수로 잡아줄게요. 렌더링. 어떻게 됐나요?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시면 돼요. 앰비언트 어클루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눈관으로 딱 보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잡혔죠. 오케이, 이 상태로 해놓고 안티알리안스까지 넣은 다음에 최종적인 스틸컷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죠. 제가 강형 이 맥이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죠? 거의 1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전에서 봤던 거랑은 확실히 질감이 다르게 표현이 되죠.
일단 그리고 지금 앰비언트를 주니까 이쪽이 좀 시커멓게 변해요. 안쪽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별도로 안쪽에만 예를 들어서 앰비언트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심바이 AO를 누르시면은 끊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그죠? 안쪽이 좀 앰비언트 죽죠. 근데 여기 있는 것까지 컴포지트 태그를 줘가지고 죽여버리면은 이제 이쪽 배경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좀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나오는 것 자체는 완벽하게 죽이기에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다시 렌더링 걸어버리면 이렇게 바닥 쪽에 생기던 AO도 완전히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키고,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해서 렌더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세이브 타가로 해볼게요. 일단 우리 png 말고 타가로 해서요. 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 그다음에 멀티패스도 틱 하셔가지고 클래스 이거는 마찬가지로 타가 파일로 렌더링 걸도록 하겠습니다. 또 8비트 파일로 해서 멀티패스 같은 경우 이거 앰비언트 같은 경우를 꺼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멀티패스에 스페‌‌큘러, 섀도우, 리프렉션 그 다음에 오브젝트 버퍼가 3개 정도 넣을 생각입니다. 어떻게? 뭘로? 여기서 이게 오브젝트 버퍼 1번 매트 파일을 뽑을 거예요. 2번 바닥 부분에 3번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각각 1번, 2번, 3번으로 세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앰비언트와 콜리전 들어가면 되고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의 패스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거 렌더 타임을 좀 줄이시려면은요, 옵션에서 여기 값들을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세이브를 잠깐 꺼서 이렇게 해놓고 각각의 타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걸리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이 친구 AO 들어가 있죠? AO 꺼져 있고요. AO 들어가 있고, 오케이. 지금 심바이 카메라 제가 껐거든요. 앰비언트를, 그죠? 앰비언트 심바이 껐는데 켜놓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렌더 타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3분 정도 걸쳐서 이렇게 렌더링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좀 줄여요. 3. 섀도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웬만하면 많이 안 줄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게 디폴트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전후 과정 생각해서 괜찮게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는 이제 거의 좀 위험한 간당간당한 단계인 거예요. 근데 렌더링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단축해야 되는 경우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그나마 좀 제가 써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더라 이거예요. 일단 렌더링 걸어볼게요. 자, 보시면 어때요? 확실히 이렇게 이런 부분에 리플렉션들 있죠. 굴절값들,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먼저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좀 더 낮은 어떤 굴절 값이나 레이 뎁스 값이나 아니면 섀도우 뎁스 값이나 리플렉션 값들을 봤다라면은 큰 차이를 못 느꼈을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차이를 느끼는 거지. 렌더 타임은 거의 2배 가까이 줄였어요. 그죠? 근데 뭐 퀄리티가 낮아졌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좀 더 단순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경계가 굉장히 얕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더 긍정적으로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렌더링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또 멀티패스로 해놓고요. 우리는 그래도 그죠? 이렇게 해서 렌더링 걸어보는 거 해볼게요. 앰비언트 요트 저기 틱 해놓고 다른 것들도 문제없이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싱글 패스로 확인을 하면서 볼게요. 끊어서 잠깐 보죠. 리프렉션 굴절 값이죠. 리플렉션 사실 이것만으로도 영상을 만들어도 세련됐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레이스케일 어떤 리플렉션 값들만 가지고도 앰비언트 오클루전 섀도우 스페큘러 알파 버퍼 1번, 2번, 3번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죠. 버퍼 3번을 배경을 걸었는데 이게 나오는 이유는 이게 트랜스페런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딱 요거랑 끊어서 하고 싶다 이러면 트랜스페런시를 언틱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거셔야 돼요. 멀티패스만 따로. 그래야지 꽉 채워진 화이트만 나오는 거예요. 트랜스페런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오브젝트 버퍼, 매트 파일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렌더링 다 됐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먼저 요거부터 원본부터 불러올게요. 원본부터 불러오고 그 다음에 원본을 일단 자를 거예요. 어떻게?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요. 버퍼 1, 2, 3번 싹 들고 들어와서 얘는 컬러 다르게 해줄게. 레드 그죠? 3번 그 다음에 2번 1번 이렇게. 그럼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만 잡고 루마 매트 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원본과 동일한 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해놓고 보여드리면 되죠. 그죠? 그럼 각각 이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색을 내가 바꾸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만 내가 뭔가 효과를 다르게 주고 싶다든지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 내가 컬러를 바꾸겠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트랜스페런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가 같이 바뀌어요. 백그라운드가 바뀌면 이렇게. 그죠? 전혀 다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고, 쏘리.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일단 제껴놓고 그 다음 섀도우와 AO가 있죠. 두 개 두고 들어올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컬러를 바꿔놓겠습니다. AO 같은 거 볼까요? 지금 어차피 배경에 트랜스퍼런시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언멀트나 인버트, 언멀트 이거 안 줘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취급하셔도 돼요. 멀티플라이 적용시킬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부분만 들어갔죠? 이쪽에 경계가 살짝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거는 또 3D상에서 좀 잡으면 되겠죠. 일단 이거는 레벨 같은 걸 줘가지고요. 이렇게 좀 경계를 살짝 죽일게요. 그 다음에 섀도우 같은 경우도 멀티플라이를 줘서요. 이렇게 하고 요것도 컬러를 휴먼 시츄에이션 해가지고요. 컬러라이즈 한 다음에 이렇게 컬러를 조금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살짝 이런 느낌이 나도록. 그 다음에 스페큘러 리플렉션 있죠. 이렇게 탑으로 돌아 볼게요. 얘들 일단 먼저 리플렉션부터 볼게요. 리플렉션부터 얘네들은 또 다른 컬러를 줄게요. 어차피 채널이 다른 거니까 다르게 주는 거예요. 스크린 껐다 켰다. 스크린 혹은 뭐 애드. 어우 세다 그죠? 굉장히 센데 어차피 이렇게 해도 이걸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휴 앤 세츄레이션 넣으셔가지고 컬러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살짝 배경이 같이 바뀌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아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살짝 어둡게 진행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잠깐만요.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컬러가 좀 먹죠.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그냥 화이트보다 컬러를 살짝 가미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밝으면 이렇게 되겠죠. 약간의 컬러. 리프렉션 같은 경우는 사실 굴절은 이미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줄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애드 한번 줘볼게요. 엄청 밝아지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로 쓸 때만 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엄멀트 딱 준 다음에 이렇게 뭔가 소프트라이트 가지고 한 번 더 컨트라스트 같은 걸 좀 줘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럴 때 조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짝 뭐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원하는 취향대로 될 것 같아요. 뭐 원래 컬러가 이런 거였으니까 이렇게 잡아가도 될 것 같고, 스페큘러도 마찬가지로 스페큘러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페큘러 같은 경우도 좀 더 내가 하이라이트로 뎁스감을 주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주실 수가 있죠. 자, 원본 그리고 약간 디벨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섀도우나 앰비언트 자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께감이나 차감감이 떨어지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그래서 확장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컬러도 그죠? 우리가 완전히 바꿔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유리 같은 느낌은 멀티패스 꼭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작업하는 거 많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좀 바랄게요. 배경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었죠. 제가 이렇게 바꿔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렉션 저런 식으로 전혀 다른 느낌의 블링블링한 스타일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의 컬러 이런 것들도 내가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레벨 같은 걸 줘요. 일단 그래서 일단은 좀 밝게 만들어 준 다음에 레드 값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살짝 그린 블루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휴 앤 세츄레이션으로 살짝 구조만 좀 바꿔주는 식으로 세츄레이션을 살짝 뺄게요. 옐로우 부분 이런 것들은 컬러를 좀 이렇게 잡아줘도 괜찮겠죠. 포인트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살짝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시츄에이션 같은 거 줘가지고 살짝 컬러만 좀 이렇게 돌려주셔도 확실히 전반적으로 좀 사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픽 해가지고요. 옐로우만 이런 식으로 가줄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꼭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합성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을 넓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